자, 앞서 장성철 소장, 김상일 평론가와 여야의 핵심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MBC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새로운 소식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서 어젯밤에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이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걸 그동안 얘기를 안 했다가 네.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거거든요.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이른바 예. 안가 회동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3시간 전쯤,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 7시쯤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장악기관이라고 써 있는 A4 문서를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MBC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A4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조 청장이 이걸 집에 가서 찢어버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것들을 또 증거인멸로 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제 국회 당일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계엄 발표 뒤에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제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다만 조지호 청장은 어떻게 진술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오히려 자신이 계엄을 방해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전달 안 함으로써 오히려 계엄을 방해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 정문은 막았다. 그거는 계엄사령관한테 연락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담장 넘는 건 막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담을 넘어서 결국 해제 결의안을 또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조지호 청장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추가로 알려진 거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른바 체포 대상 명단이죠. 예. 애초 알려진 14명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김동연 판사의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동연 판사는 누구냐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예. 1심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사법권의 침해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확인이 된 상황인 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가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진술을 조지호 청장이 경찰에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조지호 청장의 변호인이 기자들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김동연 판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김동연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김동연이 누구죠? 예. 라고 조지호 청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되물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지호 청장이 구체적으로 예, 변호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니 예. 현재로서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지금 경찰로서는 수뇌부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거의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데 네. 내부 혼란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물론 경찰청 차장도 있고 국수본부장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죠. 네. 그리고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씩 구속된 것도 아니고 이제 두 사람 동시에 그렇죠.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어제 사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으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심사를 포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경찰 총수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등장을 했죠. 그런 모습도
상당히 네.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가 중계차로 또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니까 지금 한 4시간 반 정도 남았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게 아니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려요. 왜냐하면 현직 네, 여인영 전 군사죠? 사령관은 네, 군인이라서? 어쨌든 현재 방첩사령관이라는 네. 직에서는 빠져 있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피의자 조사도 그냥 민간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군 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참고인 조사는 뭐 어느 기관에서 받든 관계가 없는데 이제 피의자 조사 이런 정식 조사는 이제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영장 심사 이런 신병을 구속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군 검찰이 영장 예. 청구를 하고 군 법원 다시 말해서 군사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전 방첩사령관은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아니면 김봉식 그 서울경찰청장 경찰력을 국회로 보냈죠. 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특수전사령관, 그러니까 군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병력, 군인들을 어쨌든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 어떤 국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어떤 봉쇄 내지는 기능의 방해라고 한다면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의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어떤 행사하는데 방해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 정치인 체포, 그리고 오늘 알려진 사실은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14명의 이제 체포를 지시를 하면서 예.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포를 하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어떤 방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혐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못 들어가게 한 것 이상으로 어떤 국회의 기능 자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혐의가 좀 위중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네. 사실 지금 그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뭐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고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희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말씀하신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일에 이재명,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을 우선적으로 체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를 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새 사령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예. 그리고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렇게 세 사령관을 보통 주요 혐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검찰에서 그동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만 안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출입 기자들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2번 불렀고 또 여인영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가 됐다는 거는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 뭐 이런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예.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사령관은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과 함께 이제 군 장병을 지휘했던 어쨌든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데 예.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뭐 거기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이미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검찰이 그 이 전 사령관의 수방사 사무실 그리고 자택도 이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수방사라는 공간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으로 떠오른 것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제 계엄 때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구금할 장소도 알아보라고 네. 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의 B1 벙커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예. 여인영 전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던 그 수방사의 뭐 모든 공간은 당연히 수방사령관의 지휘 책임에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의 체포 과정에 또 비원 벙커가 뭐 이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준호 전 사령관이 알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관계에 있어서 예. 이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체포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도 연이어 또 소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이번 국회 병력 투입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부대가 결국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단. 뭐 이거는 뭐 참수부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대테러 부대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예. 이 부대가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결국 국회 그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긴 했지만 뭐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회로 군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대는 어쨌든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하 부대였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최근에는 진술을 이제 윤 대통령에게 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네.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그랬죠. 폭로를 했죠. 네. 그리고 또 계엄 선포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1일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뭐 국회나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어떤 기관 3곳 이런 것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것도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그랬죠. 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공익신고자 어떤 절차도 밟고 있고 최근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했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말이 바뀌긴 했지만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뭐 일부 얘기를 안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술이 바뀐 거 네. 이거는 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인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곽 전 사령관이 어쨌든 키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군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환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조경 복지부 장관도 어제 조사를 받았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내란죄가 이제 3단계로 가담 행위를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우두머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중요 임무 수행자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뭐 지금 사령관 3인방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이런 가담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하 수행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네. 줏대 없이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걸리는 사람들이 걸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같은 국무위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들은 더 많죠. 그런데 왜 조규홍 장관 등 지금 일부 국무위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에 그 계엄안을 심의했던 그 국무위원 10명,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예. 한덕수 총리 등 10명,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빼면 장관 9명이 참석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조규홍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 내용 중에 48시간 이내에 의료인 복귀하라, 전공이 처단하겠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더 그런 내용이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처음부터 물론 굉장히 진짜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예. 사람들이 그 12월 3일 그런 포고령을 접하면서 굉장히 진지한 상황인데도 이거 뭐지? 라고 했던 부분이 딱 그거잖아요. 네. 전공의 뭐 그리고 의료인들이 복귀를 해야 되고 뭐 안 그러면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담겼는지가 그렇죠.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수정이 있었다. 이런 진술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 장관은 의료정책과 관련해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그 말이 적힌 데에 어떤 조규홍 장관의 어떤 조언이 있었는지 혹은 적어도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조규홍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예. 그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국무회의 자체 그게 사실은 이번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물론 지금 알려지는 것으로는 5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났다고는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으면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말고 또 다른 뭐 국무위원 어떤 분들이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참석자로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10명인데 예.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을 했고요. 김영현 전 장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뭐 또 다른 여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수사 속도가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수사의 어떤 전체적인 얼개, 그러니까 모든 수사 관련자를 정말 전부 다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하나하나를 불러서 결국 어느 정도의 뭐 반대를 했는지, 뭐 찬성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따지려면 10명을 모두 불러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10명을 다 부를 필요까지는 일단은 없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수사 속도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최소한 2-3명 뭐 이상은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일부 장관들은 뭐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네. 그 뭐 출국 금지도 되어 있고 경찰은 전원에 대해서 일단 출석 요구를 한 상태죠. 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또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혐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형사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유추하려면 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TV를 보고 알았다. 아니면 나는 지시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미리 알았느냐. 아. 계엄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몰랐다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시를 거부했다. 그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알았느냐, 그리고 지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새 사령관이라, 그러니까 핵심 3인방이라고 하는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방첩사령관마저도 어쨌든 일관되게 지시를 적극적으로 어쨌든 따랐다는 얘기나 네. 아니면 그 전에 알았다는 얘기. 물론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는 최근 양심 고백을 통해서 그 12월 1일에 어쨌든 미리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사실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나머지 지금 사령관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대다수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처음부터 밝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국무회의 참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은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국방부 장관이니까 거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참석 사실조차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 그러니까 미리 알지도 못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최대한 주장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장성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란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했느냐. 본인들이 뭐 내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네. 뭐 형사처벌이 될 거고요. 뭐 단순 가담자, 특히 뭐 계엄군, 뭐 국회에 들어가서 명령을 따라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유리창을 깼다거나 뭐 하급 지휘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어쨌든 뭔가 내란 목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국회에 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분들까지는 좀 형사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좀 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입장을 돌연 발표를 했어요. 네, 어제 A4 용지 2장짜리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지금 주장하고 또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이런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7년 대법원이 배척했던 이제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식 논리인데 네. 이거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맞아요. 29분 대통령 담화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김용현 장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속심사를 포기했죠. 그러니까 구속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혐의를 정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을 좀 결집을 통해서 좀 대통령의 담화에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새로 변호인단도 짰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또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정광훈 목사. 예. 이 전 목사를 여러 차례 변호했던 그 변호사를 또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평소에 하는 말이랑 그 윤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서 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로 대통령이 무슨 그런 일부 편향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만 너무 천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을까. 네. 정광훈 목사 같은 이제 극우적인 어떤 성향의 인사들이 말하는 것과 네. 사실은 윤 대통령의 그제 담화가 상당히 맞닿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이 사실로 좀 굳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이번 계엄에서 나는 우두머리가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수행자, 그러니까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임무 수행자로 어쨌든 지금 적용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누가 김용현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의 방점은 내가 우두머리가 아니라 내가 2인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 전과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100%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내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검찰 특수본 내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지금 검찰 특수본 분위기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원래 특수본이 어디서 차려지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서울 동부지검에 차려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MBC를 포함해서 여러 그 취재진들이 동부지검 앞에서 뭔가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계속 늦어졌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제 특수본 관계자의 말로는 동부지검으로 이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나절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시간조차 지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숨가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해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그렇죠.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체포가 됐죠.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물론 이제 군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 특수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4-5명, 5-6명씩 조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조사에서 또 뭐 일부는 또 체포영장, 또 일부는 구속영장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숨가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또 특검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특검이 상설 특검은 물론이고 일반 특검 법안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제 한 달 전후에서는 한 달 안팎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하던 것은 다 특검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던 수사를 어느 단계에서든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선 시간이 좀 없는 거죠. 그렇군요.